오늘은 대정 5일장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또 여기 고사리 감투 외에 떡볶이 호떡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아서요. 한 바퀴 돌아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살 거 귤, 레드향 그리고 천혜향 이런 것들 좀 보고 얼마나 싼지 좀 비교도 좀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인지 좀 보고 분석을 하고요. 주식은 또 내려갔는데 아마도 월요일 장이 열리면서 미국 주식 어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 규모는 자그마치 51만 7천 개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18만 7천 개, 3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전달 12월, 말하자면 작년 12월 22만 3천 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53만 7천 개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노동시장을 냉각시키고자 역대급 긴축을 강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51만 7천 개, 고용은 오히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한 뮤추얼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예상과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놀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사의 채권 어드바이저는 눈을 의심했다라며 깜짝 놀랄 만한 숫자다. 특히 여가 접대업의 신규 일자리가 12만 8천 개 급증하며 노동시장 과열을 주도했습니다. 전 재무부 장관 레리 서머스 미국의 고용 동향이 상방 쇼크를 기록한 이후 경제가 서든 스톱 급정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3일 서머스 전 장관은 블룸버그 TV에 경제가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읽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고용 호조와 소비로 연결돼 경제를 부양할지 아니면 기업들이 특정 시점에 인력과 재고가 많다고 느껴 우리가 서든 스톱을 보게 될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고 강조하고요. 서머스 전 장관은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단행하는 정리해고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확신이 드는 예상은 아니다라고 약간 발을 뺐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물가 지표가 계속 빠르게 하락할지가 지금의 의문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연 착륙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미국의 사정 안 좋습니다. 이번 주 정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 기록을 했죠. 외식, 물가, 전기료와 가스, 난방비 할 것 없이 무섭게 오르면서 부담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듭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울의 한 국밥집이 가게 하는 분주한데 국밥 국물을 끓이는 시간이 약 60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스 사용 시간은 하루 18시간 정도인데 갑자기 고지서 금액이 껑충 뛰었다고 하네요. 110에서 120만원 나오던 것이 지금은 170만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 가게 평수가 15평인데 그 정도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다. 전기료와 가스비, 인건비, 식재료 값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첫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작년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어떻게 된 겁니까? 3%. 걱정 말라. 3%로 물가는 내려가서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국민이 많이 힘들고 추경호 장관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올해 들어 첫 소비자 물가 상승률 5.2, 지출 목적별로 떼어보면 전기와 가스,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로 전년 동기 대비 31.7%가 올랐습니다. 1998년 4월 외환위기 당시 38.2% 이후에 25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전기요금은 29.5%가 올랐고요. 4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도시가스는 36.2%,
등유도 37.7%가 올랐습니다. 지역 난방비 상승률도 34%에 달했습니다. 자, 택시비는 지난주 서울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인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서울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도 오를 전망이고요. 어떤 분의 이야기는 택시비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전엔 15,000원이면 가던 데가 2만원 넘게 나오기도 하고 난방비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 2배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기에 전기료와 가스비는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어서 서민의 가계비 지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박미TV에서 박미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작년 누차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전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 당연히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전 정부에서 잡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올리려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전부 준비하십시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예측하고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방에 전부 윤석열 정권이 뒤집어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경제는 어렵고 경제 어렵게 만든 게 당신이야.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문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새해 전망이 어둡다라는 거. 왜? 지가 망쳐놓은 게 있거든. 돈 펑펑 주고 부동산 막. 부동산이 도대체 5억짜리가 15억 되고 10억짜리가 40억이 됐잖아. 붕 떠가지고 뭐 차 뽑고 뭐 명품 사고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와 했다가 갑자기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빚내서 산 사람들 이 빚잔치는 어떻게 할 거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고 안보 불안하게 미사일 펑펑 쏘면서 몇 조씩 돈 갖다 쓰게 만든 게 누구야. 한국에서 돈 주거나 중국에서 돈 안 주면 북한이 돈이 어딨어. 그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있으면 될 일을 갖다가 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놓고 또 양갈래를 치고 있냐고. 빨리 국민에게 준비, 말하자면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지 않았나. 너무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방송이나 신문이나 뉴스를 보아도 경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도 국민들이 어떻게 갑자기 오르는 모든 물가 그리고 이제 더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저는 많이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고 그리고 대출도 규제를 많이 풀었다. 대출 풀리니 아파트 사들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2.3% 증가하고 있다. 정부 규제 완화 효과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경매 법정 웬일로 꽉 찼다. 12억에 나온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입찰가 낮아지자 속속 주인을 찾아 신반포 4차 전용 137제곱미터 감정가보다 6억 원 낮게 낙찰을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신문이나 IMF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굉장히 최악입니다, 사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신문들은 벌써 축제를 하고 있는 듯한, 파티를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최악은 지났다? 경기 바닥론 솔솔 나오고 있다. 한국 올해 마이너스가 아닌 2% 성장, 관축도 해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곳을 IMF는 경제 성장률을 높였는데요. 한국만 내렸습니다. 1%대로.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기사들이 나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쓰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미분양, 부동산 미분양이 자그마치 7만 호 육박. 지난주 민간 공급분도 127가구에 불과했고요. 수도권 대단지도 10% 할인 분양 돌입돼 있고요. 건설사 규제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비선호 입지, 고분양가 단지, 미분양 위험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7만호 육박, 수십 년 동안 팔아야 할 그런 집들이 지금 밀려가고 있다. 미분양뿐이 아니고 기존 주택들도 지금 주인을 찾지 못해서 난리인데, 한편으로는 경매도 당연히 집값이 10억, 그죠? 13억, 어떤 것은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경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사를 읽어드린 것들도 뭐 거래가 되고 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많이 내린 13억 밑으로 팔린 압구정 아파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값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집을 좀 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뻥튀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시흥의 백옷 SK뷰 외에 백옷 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들 역시 최고가 대비 4에서 50%씩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억이었던 집들이 최근에 반토막이 나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시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세를 보겠습니다. 이제 입주 폭탄. 3월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개포동의 자이를 비롯해 많은 3천 몇백 가구인데요. 반 이상은 전세가 나온다면 어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 매매 현황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볼 수 있는데요. 도곡동 도곡렉스 27억 8천이었는데요. 작년에 9월, 올해 23억 5천. 대치동 한보 38억이 30억 8억 떨어졌네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19억이 15억 4억 떨어졌고요. 반포동도 31억이었는데 24억.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38억이었는데 30억. 약 6억에서 10억 라인으로 팡팡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또한 걱정입니다. 사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저도 여기 좀 들여다봤는데 살기 되게 좋은 곳이죠. 전세 매물이 자그마치 1353건이라고 합니다. 전체 3375가구 중에 3분의 1량이 전세로 나온 것입니다. 2단지의 전세 59제곱미터 전세호가가 한때 13억이었는데 지금 6억. 잠깐 2년 저도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가질 정도로 교통도 편하고요. 네, 깔끔하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곳이라 13억짜리가 6억이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 하죠.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국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아직도 천천히 고민하며 생각하며 투자하실 분들은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투자 성공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